IT 기업에서 일하는 김경호 씨는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 도로에서 운전으로 부업을 하는 셈입니다. 보통 이제 일주일에 5번 정도 평일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 주말에는 다른 알바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5일 평일로 해서 보통 9시부터 12시까지 시간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평균 달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경호 씨처럼 직장인들의 월급은 한정돼 있습니다. 좀 이른 나이에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 조금은 위험하지만 자신이 시간 될 때 언제든 일할 수 있는 이 일을 부업으로 택했습니다. 좀 위험한 일이라고 하면 사고의 부담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사고 나게 되면 아무래도 제가 부담해야 되는 게 이제 보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1년마다 심사를 하는데 그 보험 심사에서 탈락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또 이 일을 할 수 없을 일도 있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나 워라밸 등의 영향으로 이쪽 업계도 수요는 줄고 대신 경쟁은 치열해졌습니다. 그만큼 술을 드시던 수요층들이 그 대리운전이라는 투잡의 길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전에는 제가 2년 전 시작할 때는 제가 대리운전을 하면서 조금 소위 말해 무시받는다는 경향도 있었는데 요즘 이제 좀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히려 어떻게 시작할 수 있냐 이런 물음을 던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입 장벽이 낮다고 생각되는 대리운전. 여러 형태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경호 씨도 수업료를 지불하며 얻어야 했던 쓰디 쓴 기억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좀 잘 몰라서 2인 1조로 같이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다른 모르는 사람하고 2인 1조를 하니까 그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순이익을 가지고 반반 나누는 형태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하루에 얻는 수입의 반반 나누다 보니까 이게 제 손에 수중에 쥐어지는 게 보통 하루에 한 2, 3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힘은 힘대로 들고. 네, 힘대로 들고. 서울이나 경기도 여러 곳을 빠른 시간 안에 콜을 받아 돌아다녀야 하니 손님을 내려주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점이 어렵고 부담됩니다. 킥보드를 이용해서 대리운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전동 요즘 많이 그렇게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손님한테 도착해서는 좀 양해를 구하고 트렁크에 실어 놓고 운행 마치고 나서는 다시 찾아서 좀 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밤에 전동 킥보드를 타다 보니까 너무 위험한 적이 많았어서 그때 이후로는 다시 이제 좀 걷고 뛰고 버스 지하철 이용하고 이렇게. 며칠 뒤 주말인 토요일 김경호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직 미혼인 경호 씨는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2년 정도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서울 올라와서부터는 계속 혼자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요리나 뭐 청소, 빨래 이런 거는 좀 적응이 많이 돼서. 경북 영천이 고향인 그는 회사 근처에서 혼자 살게 된 지 2년이 됐습니다. 제법 살림 노하우도 터득하고 있는데요. 이게 볼인데 요거 사용하면 빨래가 엉키지 않고 이제 좀 이렇게 유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제 같은 게 또 뭉치지 않아서. 설거지에 욕실 청소까지 아주 깔끔하고 각이 제대로 잡혀 있습니다. 경호 씨는 군대에서는 운전병, 지금 회사에 다니기 전 아이돌 그룹 매니저 일, 택배 기사 일까지 했습니다. 차에 실었던. 모두 자동차와 관련된 일인데요. 대리운전도 그 때문에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네. 일하면서 이제
그 전세자금 대출 받았던 걸 대출금을 이제 한 달 한 달 갚아 나갔던 과정이고요.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상환해 나가고 있었고요. 지금 대출 받은 건 한 3천만 원 되고요. 앞으로는 한 1억 정도까지 모아서 이제 좀 더 넓은 집으로 가서 제가 좀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누구나 손쉽게 부업을 할 수 있는 직장 문화나 여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뭐 현재의 일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뭐 사회적으로 이제 뭐 불안하다든가 아니면 미래를 뭐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기획하고자 하는 게 이제 사람의 욕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시간에, 여가 시간에, 취미 시간에 그게 뭐 투자할, 활용할, 투입할 시간이 굉장히 적은 상태가 한국의 이제 장시간 노동 현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고객의 요청을 받고 걸음을 옮기는 이영순 씨. 이분은 청소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홈 매니저입니다. 청소 도움을 요청한 송주연 씨는 30대 직장인이자 4년차 주부입니다. 지금 임신 8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걸 평소에도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힘들어하는 편이었는데 그 핸드폰으로 요청하면은 바로 와서 예약하면 바로 와서 청소해주는 서비스가 출시됐다는 거를 기사로 접했어요. 그리고 출산을 앞두고 몸을 무리하게 움직이기에도 벅차고 자칫 세제 사용이 태아에 안 좋을까봐 한 달에 2번 청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책상은 손대지 말아주세요 라고 항상 요청하는 편이고요. 본격적인 청소를 위해 옷을 갈아입고 나온 이영순 씨는 욕실부터 시작합니다. 가져온 도구를 세팅하고 세제부터 뿌려두고 물로 씻으며 때를 불립니다. 남의 집 들여다보는 게 쉽지 않은 일. 그래도 빡빡 솔로 씻고 구석구석 치워나갑니다. 이런 거 해보면서 나중에 깨끗해지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지저분한 거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너무 좋은 기분 좋은. 물때까지 씻어내자 얼마 지나지 않아 청소 전과 달리 세면대 손잡이도 광택이 납니다. 청소가 끝나고 나서 가장 놀라운 점은 제가 청소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 욕실 세면대 손잡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닦질 않았었는데 깜짝 놀랐던 게 거기 들어가 보면 굉장히 광이 나도록 닦아져 있는 걸 보고 아, 청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좀 깨닫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욕실 청소의 마무리는 화장지까지 세팅하며 끝납니다. 마치 저희 뭐 네네. 호텔 같은데 네. 저희가 호텔식 저기 청소예요. 다 모든 게. 저 수건 개는 거 뭐 이런 것이 다 호텔식이에요. 네. 이번에는 부엌 차례입니다. 대개 공간마다 30분 정도씩의 시간이 걸리지만 정기적으로 자주 청소하는 집은 그만큼 시간이 단축되곤 합니다. 부엌에서 신경 쓰이는 곳은 역시 조리대 위에 기름때가 찌는 후드. 그럼 아주 노래가지고 닦을 수가 없어요. 기름때가 많아요. 기름때가 많을 때는 이걸 다 빼가지고 저희 세제에다 담궈놔요. 담궈놨다가 솔로 싹싹 문지르면 깨끗하게 져요. 임산부인 고객의 손이 닿기 힘들고 보통 주부라 해도 여간에서는 청소 엄두가 안 나는 곳입니다. 다음은 침실. 머리카락, 먼지 여기 엄청 많거든요. 이게 찍찍이로 해줘야만이 다 떨어져요. 올해 63세 주부이고 아이 돌보는 일도 15년이나 했던 이영순 씨는
4시간씩 옮겨 다니며 이 집 저 집 청소를 돕고 있습니다. 홈 매니저 교육을 통해 고객에게 지켜야 할 에티켓과 자신이 몰랐던 청소 노하우도 알게 됐습니다. 대략 2~3시간에 1회 4~5만 원의 청소 비용은 이영순 씨의 통장에 바로 다음 날 입금됩니다. 전문적으로 청소 일을 하고 노동의 대가를 받는다는 생각에 온몸에 땀이 나도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보시다시피 깨끗하잖아요 지금. 지저분해도 깨끗하고 침대 같은 데고 화장실이고 볼 때 너무 깨끗하잖아요. 그럴 때 성취감을 느끼죠. 너무 기분 좋고 또 이제 고객님이 보시고서 너무 잘하셨다고 이렇게 칭찬 막 하시거든요. 그때는 너무 좋아요. 기분 좋아요. 직장 일과 가사를 병행해야 하는 주연 씨는 홈 매니저 이영순 씨 덕분에 마음 편히 직장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임신 전에도 이용하고 있었었고요. 예. 임신하고 나서 전기 서비스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 청소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나마 전업주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 등 가사 도우미 일을 찾기도 합니다. 내가 써야 될 때 또 없어요. 그래서 나를 위한 세제는 가지고 다니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요즘에는 청소 관련 홈 매니저 교육이 한창인데요. 세련된 옷차림의 주부부터 나이 지긋한 분까지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우리는 다 사용해서 그 집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고객님들 반응은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세상 참 좋아졌다.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진짜 저처럼 전화를 동네 소개소에다 전화를 걸어서 일일이 집안 설명을 해야 되고 일정을 맞추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사실 오프라인으로 하던 시절이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앱이 나오고 앱으로 뭐 밤 늦게라든지 아침 일찍이라든지 언제든지 본인이 원할 때 예약을 간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우유를 나 주나 보다 하고 가방 안에 넣어준다. 고객에 대한 예절과 청소 관련 전문 교육,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앱 사용 방법 등이 이루어집니다. 가정 청소 대행은 고객과 생길 수 있는 마찰과 비용 결제, 예약과 요구 사항을 청소 앱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이 시장은 카드 결제가 전혀 되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한 게 많았죠. 그래서 예약도 번거롭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 현금으로 지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니저님하고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이제 중재해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고객님들의 반응은 이제 너무 믿고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어서 좋아졌다, 너무 편리해졌다. 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요. 흔히 그림자 노동이라고 불리워진 가사 노동은 지난 10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하루 평균 214분으로 조사됐습니다. 2014년 기준 1인당 1,077만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급으로 남녀 기준을 달리했으며 청소, 아이 양육, 조리 등 단순 노동만 포함돼 가정 경영이나 준비 등 감정 노동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사 서비스를 포함한 그러니까 가사 서비스를 포함한 여성 노동의 비율이 많은 부분에 대한 고용 보장이라든가 노동자성 인정이라든가 사회보장 체계를 좀 마련하는 것들, 일과 삶의 균형 정책을 좀 높일 수 있는 제도 장치들이. 제작진은 경기도 안양에서 가사 도우미 일을 하는 또 다른 분을 만났습니다. 올해 62살 이영임 씨. 내 자녀를 키우며 이바지 음식 만드는 가게에서 일을 했던 이영임 씨는 8년째 남의 집 청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깨끗이 설거지 해놓고 가셨는지
예. 뭐 설거지거리가 아무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네, 대충 다 하고 가는 편이에요, 저는요. 막내인 아들 빼고는 세 딸 모두를 결혼시켰습니다. 퇴직한 남편이 다른 일을 시작하자 몸 건강하니 더 일해보겠다고 아침 한 집, 오후 다른 집, 주말 빼고는 매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가면은 이제 세탁기 빨래 넣는 거를 이제 먼저 시작해갖고 세탁기 빨래 넣어놓고 이제 설거지 시작하고 설거지 끝나면은 그냥 청소하고 이제 세탁기 빨래 다 되면 널고 또 늘어져 있으면은 걷어서 개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뭐 금방 3시간, 4시간 가는 거지. 연세도 있지만 주부인데다 또 다른 집에 가서 같은 일을 2배로 하니 여기저기 몸이 성치 않습니다. 손을 자꾸 주무시고 그러는데. 예, 예. 예. 이 버릇이. 예. 근데 이제 이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팔목이 시끄러울 때도 있고, 예. 또 많이 또 그냥 운동 삼아 걷는데 싶어갖고 걷고 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다리도 아닌 게 아니라 아프고 그냥 그래요. 그래도 그냥 아파서 들어 눕는 거 아닌데 어떻게 일을 해야죠. 매번은 아니지만 남의 집을 드나들다 보니 오해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건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렇게 한참 이렇게 다니다가 뭐 물건이 없어졌다든가 막 이런 문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요. 근데 그걸 그냥 그 집에서 내가 저는 안 가져갔습니다. 저 이 집에서 일 못 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지나다 보니까는 아닌 걸 알고 그냥 나중에 이제 그만둘 때는 그냥 고맙다고 되려 그냥 고맙다 그러고 그냥 많은 돈은 아니래도 그냥 이렇게 다음은 그냥 조금이라도 더 그냥 입금시켜주고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오해가 좀 풀려서. 예. 주부 전문가로서 야무지고 빠르게 일 처리를 하며 몸 힘든 것은 묵묵히 견뎌냈지만 그때 받은 오해가 참으로 야속했습니다. 몸 힘든 것도 몸 힘든 거는 참을 수 있지요. 근데 이제 사람한테서 이렇게 상처받는 거는 조금 힘들어요. 그걸 이제 하루 정도 한동안 그냥 시간이 지나야지 그게 치유가 되지. 금방은 힘들어요. 꽃다운 청춘부터 열심히 살아왔고 자녀를 행복하게 길렀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제법 여유가 생겨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이태리 간 것도 있고 여기에 보면은 호주 간 것도 있거든요. 오, 호주도 갔다 오시고. 네, 호주는 이제 우리 딸들이 한가 기념으로 보내줬어요. 예. 이거는 Y에서 저기 교육 가서 받은 찍은 사진인데요. 임원 교육 때 가서 찍은 거예요.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만났던 분들과 매년 정기적으로 모임도 갖습니다. 이탈리아, 뉴질랜드 여행 사진을 보여줄 때에는 행복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가시면 뭐가 좋으세요? 갔다 오면 힐링이 되잖아요. 하지만 몸 아프면 일 못하고 일 안 하면 돈을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직업입니다.